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기업의 취업 원서를 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스펙을 적어야 더 도움이 될까? 같은 인턴십 경험 가운데 어떤 게 유리할까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한 취업 사이트에서 올해 상반기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합격 스펙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슈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학력과 외국어 실력 같은 이른바 스펙, 어느 항목까지 포함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합격자들의 스펙을 졸업 학점과 토익 시험 성적, 영어 말하기 점수, 제2 외국어 점수는 기본이고요. 인턴십 경험, 해외 체류 경험, 공모전 수상 경험, 사회봉사 경험, 자격증 보유까지 항목별로 구분해 분석했는데요. 먼저 올해 상반기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의 평균 학점은 4.5점 만점에서 3.7점이었고요. 토익 시험 성적을 보유한 이들은 반이 넘었는데 평균 846점이었습니다. 영어 말하기 성적도 요즘 중시하는 추세잖아요. 이 부분 어땠나요? 네, 대기업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영어 말하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 토익 스피킹 점수를 보유한 이들은 39%였고 오픽 점수를 가진 이들은 54.9%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대기업 신입사원 중에는 자격증 보유자가 많았다는 건데요. 72.4%가 한 개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대기업 신입사원의 합격 스펙과 비교했을 때 학점이나 토익 평균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자격증 보유 비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신입사원 지원 때부터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 많아진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원자의 출신지와 학력, 성별 등의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직무 적합성을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자격증 보유 유무가 취업 성공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학점과 토익이 평균 이상이라고 하면 자격증 유무가 대기업 합격의 관건이란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떤 자격증을 따놓는 게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알아봐야겠네요. 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이미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와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등은 필수 자격증으로 불리죠. 그러나 실제 직무나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은 따로 있습니다. 취준생이라면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 분야의 특성과 트렌드에 맞춘 자격증을 따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디지털 마케팅 직무에서 인기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 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인가요? 네,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마케팅 직무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으로 꼽힙니다. 방문자의 유입 경로부터 행동을 하나씩 분석해 데이터가 쌓이는 걸 세분화하는 웹사이트 트래픽 분석 툴 자격증입니다. 이외에도 또 일반 기업 채용에서도 주목받는 테셋이 있는데요. 국가 공인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으로 금융 관련 공기업과 은행, 금융회사 등의 기업에서 입사 자격 기준이 되는 자격증인데요. 일반 기업 채용에서도 필수 자격증으로 통합니다. 분야마다 자격증도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자신의 진로를 미리 확실하게 정한다면 이것도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분야별로 알아두면 좋은 자격증 어떤 게 있나요? 네, GTQ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픽 기술 자격증인데요.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모두 1급을 취득하면 디자인, 쇼핑몰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고요. CS 리더스는 국내 고객 만족 서비스 분야의 국가 공인 자격증인데 백화점이나 은행, 호텔, 관광 등의 서비스 분야 취업을 고려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국가 공인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사회조사 분석사, 유통관리사 자격증 등도 유망 자격증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준비해서 힘겹게 취업을 해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승진을 하려면 또 승진을 위해서 또 자격증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 열풍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장 내 우대율이 높은 국가기술 자격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기술 기능 분야에서는 화재 원인과 피해 등을 분석하는 화재 감식 평가 기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받는 비율이 높다고 하네요.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이 자격증이 1위였다면 다른 2, 3위 자격증은 어떤 건가요? 네, 토목 기사였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안전 기사도 몸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취득 시 채용 우대뿐 아니라 인사와 임금 모두 우대받고 있었습니다. 건축 설비 기사도 상위에 올랐고요. 서비스 분야에선 정신건강을 돕는 임상 심리사 2급이 1위였는데 채용 시 우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밖에 직업 상담사 2급과 시장 여론조사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분석하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도 도움되는 자격증으로 꼽혔습니다. 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요일 저녁부터 이유 없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며 잠이 오지 않는 증상, 온몸이 방전된 듯한 증상,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힌트를 드리면 시간아 멈춰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뭐 당연히 알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출근 앞둔 직장인 대부분이 이걸 앓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월요병, 맞죠? 네, 맞습니다. 현대 직장인의 주말은 늘 순식간에 지나가고 제대로 쉰 것 같지 않은 상태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됐죠. 만약 주말 이틀이 아닌 하루 더 쉬게 된다면 좀 달라질까요?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직장인들의 관심이 큽니다. 일부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실험에 나서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 영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 4일제 실험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사실 듣지 않아도 바로 알겠어요. 직원들 만족도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요? 네, 영국에서는 6월 초부터 은행과 투자회사, 병원 등 기업 70여 곳의 직원 3,3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인데요. 근무 시간을 기존의 80%로 줄이면서도 생산성과 임금은 종전의 100%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직원들은 주 4일제로 인한 생활 변화에 만족하고 업무도 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기존 업무는 그대로인데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업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겠네요. 네, 이번 영국의 주 4일제 실험에서도 시행착오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기존 업무는 그대로인데 시간만 줄이다 보니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5분이 넘는 내부 회의를 금지하고 외부 회의 역시 30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는 등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줄일 방안을 마련했고요. 4주 정도 지나 업무가 제 속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려고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낸 거죠. 앞으로 실험이 진행될수록 또 어떤 결과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국내에도 빠르게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만의 취업 필승 전략은 무엇인가요? 바라고 꿈꾸는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는 여러분을 고용브리핑 365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동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